우리 사회에서는 치아가 좋은 것을 오복중에 으뜸으로 쳤습니다. 고른 치아가 주는 아름다움도 아름다움이거니와 끔찍한 치통도 적고 나이가 들어서도 빠진 이 때문에 겪는 고통과 불편함이 없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치주염 일명 풍치로 이빨이 흔들려 씹을 수가 없어 식사도 제대로 못해 병원에 갔는데 글쎄 이를 다 뽑고 틀니를 하든지 아니면 임플란트를 하든지 하라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 암 선고라도 받은 것 같은 심정인데 비용도 수천만 원 든다면서 임플란트를 권유받았다며 나이 50밖에 안 됐는데 너무 한심하고 이 지경이 되도록 어떻게 살아왔는지 너무 자신이 자괴감이 든다는 어떤 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은 분들이 이런 상황을 공감하는 분들이 계실 줄 믿고 오늘은 치주 질환에 대한 근본 원인을 파악하고 정말 답은 임플란트 하는 길밖에 없을까라고 의문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 치과 질환의 예방법과 자연으로 치료할 수 있는 알찬 정보를 나누고자 합니다.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9988HTV를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1년 외래 다빈도 상병 통계자료에 치주염으로 치과를 찾은 환자가 3년 연속 1위로 감기 환자보다 약 2.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네요. 이처럼 이젠 치주질환이 국민병이 되었네요. 치아질환의 원인 및 진행 과정을 보면 현대에서 말하는 치아의 원인은 입안의 세균과 만나서 생기는 세균막, 프라그, 즉 치태가 생기고 이런 치태와 단단해진 치석이 원인이 되어서 생기며 간단하게 말해서 이를 둘러싸고 있는 살이나 잇몸이 붓거나 빨갛게 되는 염증 반응을 일으키고 치은염이 진행되면서 더 나아가서는 잇몸을 받치고 있는 윗몸뼈까지 영향을 주어서 치주염이 되며 더 진행이 되면 치아를 잃을 수밖에 없으며 치주 질환이 있으면 흔하게 나타나는 증세로 입냄새가 나고 피가 나오고 잇몸이 붓고 또 치석이 끼고 그리고 염증으로 고름도 나오고 걸붉은 잇몸으로 변하고 치아가 흔들리는 증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원인은 내분비 질환 같은 전신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입니다. 대표적인 질환으로는 당뇨를 들 수 있는데요. 이미 많은 전신 질환과 잇몸 질환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보고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흡연입니다. 유전 및 가족력에 의해 잇몸 질환이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면역력이 떨어지는 것도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현대의학에서 말하는 잇몸 질환의 원인들을 듣고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현대의학에서 말하는 원인은 현재의 외과적인 상태에서 볼 때는 그렇겠지요. 그러나 잇몸이 붓거나 피가 나거나 치주염 등 관련 질환들이 나타나는 것이 칫솔질을 잘못했다거나 식사 후 이를 닦지 않아서라든가 또는 치석을 스케일링하지 않아 모두 치주 질환이 생기고 결국 이가 빠진다고 말한다면 평생 치과병원을 가지 않아도 치과가 튼튼하고 건강한 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당뇨가 원인이라는 것은 당뇨가 있는 사람은 그 피가 끈적이므로 잇몸 모세의 혈관이 막혀 피가 돌지 못해 세균을 퇴치할 백혈구도 가까이 가지 못하고 이에 좋은 칼슘과 미네랄 등의 영양소와 산소 그리고 각종 호르몬을 전해주는 적혈구도 세포에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치아에 잇몸에 염증이 생기고 이를 받치고 있는 뼈가 약해져서 흔들림이 오고 통증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에 공감하십니까? 저는 너무나도 현대의학에서 원인보다 외과적인 상황만을 보고 오복 중에 하나라는 이를 현대의술이 발달했다고 해서 조금만 생각하면 다시 건강을 찾을 수 있는 이를 모두 뽑아버리고 임플란트를 권유하는 현대의술이 너무나 속상합니다. 더욱 마음이 아픈 것은 환자들이 의사의 말에 수백만 원, 수천만 원 드는 비용을 들여 수술을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의료 상식도 부족하고 당장에 아프고 불편하니 하루빨리 낫고 싶으신 마음이 크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내리실 줄 압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는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 분들에게도 알려주셔서 앞으로 조금만 더 생각하시고 조금 늦더라도 근본적인 치료로 건강해지시기 바라면서 누가 뭐래도 임플란트 한 이보다 부모가 주신 몸을 원래대로 보존하는 것이 더욱 건강하게 사는 길입니다. 자연을 봐도 산세태가 나는 것은 본래의 산은 어떤 많은 비가 와도 산세태가 일어나지 않았지만 사람이 산을 깎아 도로를 내고
집터를 만든 곳에서는 산사태가 반드시 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고는 인재에서 비롯됩니다. 우리 인체도 인재가 많이 있습니다. 스스로 재발하는 것이 인재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이제는 조금 시간이 가고 힘이 들어도 인내심을 가지고 자연치료에 관심을 가져보세요. 자연치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그림에서 보듯이 심장에서 내뿜는 피는 경동맥을 통해서 머리와 얼굴 전체로 순환되는 것을 보시고 계십니다. 경동맥에서 올라온 피는 턱으로 가는 혈관이 수없이 분포되어 턱을 통해 치주까지 그리고 치아에까지 혈액이 순환되어 건강한 치아를 보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치아에까지 혈액이 도달하지 못하므로 세균의 공격에 염증이 생기고 뼈가 약해지므로 치아가 흔들리고 아파서 병원에 가면 이런 원인을 알고 치료하면 자기 치아를 그대로 보존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자는 원인 치료보다 우선 염증으로 아프니까 어쩔 수 없겠죠. 이런 환자에게 병원에서는 항염증 주사와 약을 통해 통증을 가라앉힌 후에는 임플란트를 권유하면 환자들은 의사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게 되겠지요. 충분히 이해하고 나부터도 몰랐을 때는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조금 늦더라도 근본 치료를 위해 노력하십시오. 그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가 상하기 전에 치아 관리를 위해 치아에 좋은 성분들을 섭취하시고 혈액순환이 잘 되도록 자연정혈요법으로 막힌 어혈을 뚫어 주셔서 건강하고 아름다운 치아를 보존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다 말씀드렸지만 치아 질환의 근본적인 원인은 첫째, 치아 건강에 필요한 칼슘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혈관 질환으로 피가 끈적이고 탁해서 잇몸으로 가는 모세혈관이 막혔기 때문입니다. 셋째는 면역력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원인을 사전에 제거하기만 하면 어떤 병도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치주가 많이 상했다 하더라도 걱정하지 마시고 근본적인 치료를 꾸준히 해보세요. 그렇다면 칼슘이 부족하면 왜 치아가 상하게 될까? 척추협착증 영상에서 칼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칼슘 내 몸에 충분한가라는 영상에서도 아주 자세하게 올려두었지만 다시 한번 강조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흔히들 잇몸이 안 좋은 경우 인사 X, 이가 X만 주구장창 찾으시는데 제 경험상 그런 약들보다 오히려 칼슘, 콜라겐, 프로폴리스, 식물성 스테롤 등의 섭취가 훨씬 잇몸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먼저 칼슘의 역할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뼈의 형성, 치아의 구성 성분을 보면 칼슘을 섭취하면 99%는 뼈와 치아와 연골에 저장합니다. 그리고 단 1%는 혈액과 근육세포에 존재하면서 생명을 유지하는데 사용되는 없어서는 절대 안 되는 필수 미네랄로서 소모성입니다. 부족한 칼슘은 이미 저장해 놓은 뼈에서 인출하여 사용하는데 제일 먼저 척추폐에서 인출하고 다음은 골반에서 인출하며 다 마지막으로는 이빨에서 인출하게 됩니다. 실제로 칼슘이 부족하면 치주염이 발생하기 쉬운데 이는 치아 자체가 약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잇몸을 받치고 있는 치조골이라는 부분 또한 약해져 잇몸이 쉽게 약해지기 쉬워지는 거죠. 건물 짓는 거 생각해 보면 쉬운데요. 골조, 뼈, 치조골을 튼튼히 해서 부식이 잘 되지 않아야 그것들을 둘러싼 부분들, 살, 잇몸 또한 건강하게 오래 유지가 되는 거죠. 얼마 전 YTN 뉴스에서 영유아를 제외하고 국민의 70% 전 연령대에서 칼슘이 부족한 것으로 보도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칼슘이 내 몸에는 얼마나 부족할까 말씀드리는 것 외에도 칼슘이 우리 몸에서 크고 작은 일을 거의 500여 가지나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족할 경우 147가지의 질병에 노출된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우리들은 이렇게 칼슘이 중요한 성분인데 보충은 전혀 하지 않고 도리어 칼슘이 소모되는 일을 너무나 많이 하고 있습니다. 치주질환은 치아 상실의 원인이 되어 사람들의 두려움을 사기도 하지만 이 질환으로 하여금 전신질환과 혈관질환으로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기에 치주질환의 관리가 필요합니다. 성인의 경우 치주질환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만성으로 이어지게 되고 이로 인해 고혈압과 당뇨병 그리고 암과 뇌경색, 심근경색 등이 생기며 폐질환 그리고 유산과 조산이
일어날 수 있으며 치매, 또한 폐질환 등의 전신질환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또한 입속에 있는 세균으로 인해서 동맥경화가 일어날 수 있으며 혈전을 유발하고 이로 인해 혈관 질환이 생길 수 있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칼슘은 숨을 쉴 때, 눈을 깜빡거릴 때, 음식을 소화할 때, 신경을 쓸 때, 화가 날 때, 호르몬을 수행할 때, 그리고 근육이 이완될 때, 중요한 것은 남자보다 여자에게서 칼슘이 소모가 더 많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치과 질환이 있는 분들에게 적극적으로 칼슘과 오메가 글루코사민, 콜라겐 등의 건강식품을 섭취하시기를 권합니다. 또한 프로폴리스나 콜라겐과 함께 섭취하시면 잇몸에 발생하는 염증을 제거하므로 치아 질환 치료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칼슘의 흡수를 방해하는 것은 술과 담배, 그리고 스트레스, 정제된 소금, 흰 설탕, 커피, 운동을 하지 않을 때입니다. 다음으로는 혈액이 끈적이고 탁해서 모세혈관을 막고 있어 잇몸 세포까지 가지 못해서 발생하므로 잇몸까지 피가 잘 가도록 막힌 혈관을 뚫어줘야 합니다. 자연정혈요법 사열로 해서 핏길을 열어주면 됩니다. 사열자리로는 귀 앞턱 관절과 위턱 아래턱에 사열을 하고 귀 뒤쪽에서도 사열을 해줘야 하며 턱으로 가는 혈관을 따라 순차적으로 사열을 해주면 염증도 사라지고 다시 잇몸도 튼튼해집니다. 만약에 임플란트를 하시는 경우 사후관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사후관리 요령은 앞에서 말한 잇몸을 튼튼하게 해주는 칼슘, 내 몸속의 염증과 잇몸의 염증을 없애주는 프로폴리스, 그리고 뼈와 혈관을 튼튼하게 해주는 오메가 글루코사민과 콜라겐을 섭취하시고, 임플란트를 하신 분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임플란트를 한 자리에서 염증과 고름과 피가 아침이면 엉겨나와 이에 달라붙어 있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프로폴리스를 섭취하며 구강청결제로 수시로 입안에 뿌려주시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제가 수없이 많은 영상을 올리면서 많은 분들이 제 영상을 봐주셨습니다. 제 영상을 보신 분들만이라도 현대의술에 기대하기보다는 자연치료에 관심을 가지셨으면 정말 건강하고 질병 없는 세상을 만들어 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정말 자연치료는 비과학적이고 현대의술은 정말 과학적이며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어 줄 거라는,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생각을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자연치료야말로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해주는 근본 치료법입니다. 사고로 뼈가 부러졌거나 심근경색, 뇌경색 등으로 쓰러진 것은 정말 현대의술이 아니고는 사람을 살려낼 수 없습니다. 외과적인 치료는 현대의술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너무나 많은 공을 세웠음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혈액으로 발생한 모든 내과적인 질병은 자연치료를 현대의술로 이해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혈액, 피와 관련된 심혈관계, 뇌혈관계 질환만큼은 꼭 자연치료를 하시길 적극 권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아무리 진수성찬의 음식을 차려 놓았어도 이빨이 아프면 그림의 떡이겠죠. 금강산도 식후경이란 말이 있죠. 그리고 고기는 씹어야 맛이다 라는 말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건강한 제 이빨로 꼭꼭 씹어서 먹을 때 음식 맛은 살아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모든 판단은 여러분들에게 달렸습니다. 오늘 내용이 좋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을 눌러주시고 많은 분들에게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